얼마 전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죠. 그 여파로 지금 전 세계 유조선들이 항구에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. 이게 당장 우리 주유소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공장 가동까지 모든 걸 지금 연쇄적으로 뒤흔들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구체적으로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이에요. 호르무즈 해협 봉쇄. 전 세계 원유가 드나드는 대동맥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겠죠? 이 엄청난 폭풍우 앞에서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?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전쟁이 어떻게 공급망을 끊어버렸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숫자로 나타난 시장의 충격, 그리고 그 안에서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린 산업들,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만 있는 특별한 변수까지 차근차근 짚어본 다음에 최종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.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이죠.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는지 그 첫 장면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단 일주일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. 전쟁이 터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니 마침내 3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됩니다. 바로 이 순간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대동맥이 그냥 턱 하고 막혀버린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거죠. 바다 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올스톱된 겁니다. 자,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부터는 그냥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진짜 비명, 바로 숫자를 통해서 이 혼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이거 보세요. 가격 상승세가 거의 수직이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. 원유보다 휘발유 같은 최종 제품 가격이 무려 70% 넘게 훨씬 더 가파르게 폭등했다는 점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단순히 원유가 부족하다 이걸 넘어서 당장 쓸 수 있는 기름이 없다는 훨씬 더 심각한 공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이 가격 폭등의 진원지는 바로 이겁니다. 동시다발적인 공장 셧다운. 이 표에 나온 숫자들 한번 보세요. 전 세계 정제 설비의 1.5%, 아시아 핵심 화학 설비의 3%가 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. 이게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. 이건 사실상 전 세계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몇 개가 한꺼번에 그냥 빠져버린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.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공급망 마비가 현실이 된 거죠. 세 번째 장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투자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이런 대혼돈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게 마련입니다. 그 운명을 가르는 핵심,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정유사는요,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처럼 비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잖아요. 그 과정에서 남는 마진으로 돈을 버는 구조죠. 그런데 지금처럼 제품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면 이 마진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반면에 화학사는 정유사가 만든 나프타를 사와서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니까 원가 부담을 감당 못하고 수익성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. 바로 이 차트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. 정말 믿기 힘든 스타죠. 단 일주일 만에 휘발유 정제 마진이 5배나 폭등했습니다. 배럴당 $20 벌던 장사가 갑자기 $100를 버는 사업이 된 거예요. 원유만 어떻게든 구해올 수 있다면 정유사들한테는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 열린 겁니다. 반면에 화학적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. 우리가 쓰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, 이런 걸 만드는 화학 제품의 수익성 지표 HDPE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그냥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. 원료의 나프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. 똑같은 유가 급증을 두고 한쪽은 축제를, 다른 한쪽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. 자,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글로벌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,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?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. 국내 정유사들이 높은 해외 마진을 누리는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.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. 바로 내수 시장입니다. 국내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정유사들은 전체 매출의 20에서 30% 정도를 내수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개입은 수익성에 분명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정부 개입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바로 이 숫자 60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중동에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끊겼을 때
우리나라가 비축유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버틸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. 딱 2달이죠. 결국 이 게임의 승패는 시간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.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? 최종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단기적으로 정유주에는 기회가, 화학주에는 리스크가 뚜렷합니다. 다만 이 모든 것의 유효 기간은 딱 하나,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, 특히 60일이라는 숫자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. 그래서 재고 데이터를 계속 추적해야 하고요. 그리고 제 20년 경험에서 나온 시장 격언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. 개인 투자자들을 전부 다 탄 버스는요, 종착역까지 절대 곱게 가지 않습니다. 엄청나게 힘들 거란 얘기죠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려는 시도는 사실 무의미합니다. 중요한 건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정해두고 실제 상황 변화에 맞춰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겁니다.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무대이니까요.